그런데도 저기에 대해서 해명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충언이다 이런 정도로 페이스북에 올린 것 외에는 그 명팔이라고 하는 것은 용팔이 기억나시죠? 그 과거에 이제 그 야당의 전당대회에 깡패를 실제 동원해서 선거를 치렀다고 하는 것이 용팔이인데 그게 명팔이로 돼버리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깡패와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걸로 이제 논리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우리 아무래도 그래도 정치평론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꿰고 있는 정기환 대표님께서는 용팔이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똥파리를 더 떠올립니다.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실제로 친문들의 강력한 지지층이었고 댓글은 물론 정말 화끈한 화력으로 문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면서 축혀 올렸던 그 세력들 지금은 뭐 문꿀 오소리가 됐다가 나중에는 뭐 문을 여니 열이가 보인다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몰려갔던 그 무리들을 떠올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무리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고 전장에서 이제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던 평론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당한 세력과 맞서 싸웠다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 대표님께서 살짝 기억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아우 저 형은 좀 싸움을 많이 잘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인상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들을 그런 그러니까 라임을 맞춰가지고 용팔이 똥팔이 거기에 맞춰서 명팔이라고 하면서 모독을 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용팔이에도 특정한 정치인은 결부되지 않아요. 그 이름 자체. 똥팔이라고 하는 그런 비하에도 그 특정한 정치인이나 세력은 결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 팔이를 줄여서 명팔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는 이재명 대표 자체가 이름의 네이밍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비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이름 짓기의 위험성이죠. 그런데 그 프레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의도와 또 그런 저격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절대다수가 지금 김성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명팔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버렸지 않습니까? 네. 비판이 뭐 거친 정도가 아니라 절대다수가 지금 나와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 그러면 내가 발언했던 것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과를 할 수도 없고 인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자기가 본인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곡됐습니다 하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돼요. 분명히 정봉주 후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확실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원석 씨도 정봉주가 하지 않은 말을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절대로 안 들은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봉주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보여야죠. 아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죠.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내 발언이 진위가 왜곡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계속 지켜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반면 전선에 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보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요. 네. 두 번째 해명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거기서 범위를 축소시키긴 했지만 확실하게 이재명 파리가 있다고 다시 그 언어를 또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파리들과의 격전은 자신의 숙명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누구랑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정봉주 지지자들이 말하듯 시사 급발진이나 김성수 TV든 아니면 뭐 지금 정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누명을 쓰고 지금 5개까지 들어갔다 나온 정진상 전 정무실장이든 누구든 그걸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공격들을 계속 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공격하는 걸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명팔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잠깐 박원석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어떤 얘기했는지 잠시 듣고 와서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형 이렇게 세게 얘기해. 그럼 더 들어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돌아다니는 정보보고 내용에 보면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근데 이거 뭡니까? 볼모 최고위원회 두세 명 자기 사람 넣어가지고 소꿉놀이 하면 또 3% 차려진다. 대통령 못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조금 전 저 싱크에서 이제 놀라운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얘기해도 되느냐? 얘기해도 된다라고 이제 오히려 공개를 원했다고 하는 그 장면은 박원석 전 의원이 뭐 스스로 자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정치적으로 또 저것이 진실이 아닌 것을 공개했을 때 가져오는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봉주 의원이 저렇게 생각하던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인데 진심이었다면 이재명 당대표의 원래 리더십 그리고 지금 현재 당을 운영하는 상황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본인은 이제 반명은 아니라도 어쨌든 비판적 위치에 확실히 서겠다라고 이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일단 그 박원석 의원의 발언 하나만 있었으면은 아마도 당원들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준일 씨도 교차 그 확인을 해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크로스 체크들이 있었고요. 또 뭐 우리가 다들 알지만 문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원에서는 오래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주, 강원, 경선 끝나고 바로 저런 얘기가 나왔고 흔히 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하나의 소통 중에 하나인데 당원들과 같이 이렇게 차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타에 최초로 초대한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었어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 최초로 초대한 사람. 또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도 최초로 초대한 사람이 김민석 후보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서 여러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은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해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군데에 떠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자꾸 건드리면 본인이 또 새날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자꾸 건드리면 나는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게 되고 적으로 만들면 집요하게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 숨겨둔 칼을 꺼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당원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